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고는 BIS가 제한한 거에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우리가 개인이 이런 환율 상승에 대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것은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엔비디아 한 주 사세요. 아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되면 히토류 공급을 중국이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대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어느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의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PPT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지금 현재의 현황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한 1.2%, 내년에는 한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추경 40조 원 풀었고 아마 이제 기준금리를 저는 제 생각에는 한두 번 정도 더 인하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주가와 부동산이 상승하게 됩니다. 은행 이자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기업에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일 큰 걱정은 이제 집값 급등인데요. 어제 날짜로 이제 정부가 발표했더라고요. 8월 18일 날짜로 우리나라에 서울에 집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60%다. 세대주 중에 우리나라 평균은 5대 5입니다.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세대주변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65%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20%는 주택이나 빌라에 살고 있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는 짓는데 평균 5년에서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빨리 발표를 하고 주택을 많이 공급할 테니까 집을 급하게 안 사도 된다 이런 것을 발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출을 안 해줘서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 수요 억제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100% 집값이 오르는 계기가 됐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날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핵심적인 것은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할 것이고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 정확히는 한 28,000명 정도 있는데 일부가 좀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게 제일 핵심적이다. 우리나라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이렇게 우리가 의존해 왔는데요. 저는 이제 안미 경미, 안보도 미국에, 경제도 미국에 더 우리가 친밀하게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원하는 것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5% 이제 부과가 됐고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의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도 지금 90일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되면 히토류 공급을 중국이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미국이 히토류를 생산해서 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다시 미국에 가져옵니다. 히토류를 우리가 만드는 데는 공해 물질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중국에서 생산시설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주는 히토류가 없으면 미국의 인공위성, ICBM 이런 거 발사도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경제 협력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든지 또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존 전략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는 첫 번째 줄에 구독경제, 온라인 산업, 정부 조달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가장 중요하고 한국은 노동 생산성이 전 세계 38개국 중에 34위입니다. 거의 꼴찌 수준이고 미국의 생산성 세계 1위인데요. 개인이 사적인 전화를 하거나 신문을 봐도 미국은 해고가 됩니다. 테슬라하고 트럼프가 공무원을 11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쏘는 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국이 1% 부자가 되자. 순자산 30억이 1% 부자고 평균은 55억입니다. 오늘 내가 부자 트렌드라는 책을 하나 발간했는데요. 한국의 부자가 되려면 월급을 모으거나 부동산이라든지 또 주식을 한다든지 새로운 것이 많다. 지금 보여드리는 한국 서학 분석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 현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GDP는 세계 10위, 금융은 세계 35위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약점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 석유화, 반도체를 수출해서 전부 다 100% 에너지를 사오는데 지출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세계 평균보다 높습니다. 대학생 취업률 현재 45%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2024년 기준으로 우리 대학생 취업률이 45%고 절반도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외국인들이 투자가 들어온 것보다 한국 기업이 외국으로 유출된 것이 2배에서 5배 정도 많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그렇지만 또 기회는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과 인터넷이다.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미국이 60이고 한국은 1.5%입니다. 또 부동산은 90% 확률로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기회다. 위험 요소는 내가 외환위기, 금융위기 써놨는데요. 지금 현재 한미나 한일 통화 스와프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면 한일 통화 스와프나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우리에게는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율 전망과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세계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GDP론 세계 13위의 강대국입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고. 한국은 제조업 수출액은 세계 5위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바로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은 현재 재래식 무기 100조 원 수주고가 있고 세계 2등입니다. 수주고로 아주 이렇게 제조업 중심이다. 근데 이제 우리 국제 결제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 한번 보시면 없습니다. 한 0.1% 정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한국은 35위 내지 40위 정도 된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은 사람 몸의 피와 같은 존재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원화는 경쟁력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가 GDP에서 한국이 점유하는 비중은 2%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고, 미국이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합니다. 중국은 17%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미국이 60%, 한국은 1.6%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이유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현재 4,100억 달러 정도 있는데요. 우리 국가 GDP의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23%밖에 안 됩니다. 97년도 IMF 위기 당시에 대만은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GDP의 외환보유고를 지금처럼 75%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스와프 2개 다가 없습니다. 한미, 한일 2개 다 없습니다. 또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100% 에너지를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높은 나라 GDP 비중을 한번 보시면 스위스, 홍콩, 사우디 이런 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외환보유고가 가장 중요하고, 러시아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1997년도 IMF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6,200억 달러, 한국보다 GDP의 35%까지 비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달러를 비축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와 종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말정에는 젤렌스키하고 3명이 이제 3자 회담을 해서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적정한 외환보유고는 9,200억 달러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에 제안을 한 거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고는 BIS가 제안한 거의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은행이 당장 동원할 돈도 없습니다. 정부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정부 채권입니다. 이건 전부 다 미국의 주식과 채권을 사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은행의 현금도 4%밖에 없다. 자, 이것이 이제 원달러 추세입니다. 원달러가 어떤 추세로 바뀌느냐 이제 그걸 말하는 건데요. 82% 확률로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R자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회귀계수라고 부르는데요. 82% 확률로 상승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환율은 지금은 1,400원 밑에 있습니다. 1,380원 정도 되는데 아마 환율은 계속 1,400원, 1,500원. 한국은 이와 같이 전 세계에서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크게 급등급락하는 나라입니다. 외환보유고도 부족하지. 무역 의존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지. 통화스와프는 두 개 다 없지. 아마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경제가 계속 미국과 일본을 위협한다 이렇게 하면 한국의 단기 채권을 팔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과거 97년도와 똑같은 상황이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외환위기는 항상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가 10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지금 기준금리 100%입니다. 터키 28% 정도 됩니다. 국가가 취약할수록 외환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나고 현재 10개 나라가 외환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IMF가 지금 지원하라는 나라는 아르헨티나부터 해서 스리랑카, 파키스탄 다 포함되어 있고 당연히 베네수엘라는 이미 파산을 해서 거의 빈곤 국가가 돼버렸죠. 퍼주기를 하다가 이렇게 완전히 베네수엘라가 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우리가 개인이 이런 환율 상승에 대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것은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겁니다. 원달러, 미국의 1등 주식은 현재 엔비디아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보고 엔비디아 한 주 사세요. 현재 180달러입니다. 한 22만 원 정도 하는데요. 앞으로 월급 받으면 월급의 4분의 1을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을 사라. 현재 엔비디아 4.4조 달러입니다. 원화로 6천조 원 정도 되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시가총액 400조입니다. 삼성전자의 한 15배 정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이 65%입니다. 만 원짜리 하나 팔면 6,500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제조 평균의 영업이익률이 5%입니다. 현대자동차 팔면 5%밖에 안 남아요. 그 정도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글로벌 주식의 비중 자체가 60대 1.5이기 때문에 95%는 미국 주식, 5%는 한국 주식 이렇게 하는 것이 원달러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도 맞고, 달러가 이렇게 82% 확률, 제가 어제 정확히 최근 자료로 분석했더니 84%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80이나 84나 거의 비슷한 추세지만 어쨌든 환율은 계속 우상향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화 약소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했었거든요. 절반으로 낮췄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자산을 좀 분산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75%가 아파트,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외환위기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외환위기가 오지 마라. 한국은행이 GDP의 지금 현재 70%까지 외환보유고를 비축해라. 한 1조 달러 정도 비축하면 저는 좋겠습니다. 한국은 매년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합니다. 매년 100조씩 무역 흑자가 납니다. 그런데 무역 흑자가 날 때마다 이렇게 외환보유고를 비축해라. 저는 이렇게 반복되는 환율의 급등이 있는데도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비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굉장히 독립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료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달러 상승에 대비하는 방법은 미국 주식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엔비디아 한 주 산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환율이 1,500원, 1,600원 가면 우리나라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 무역 의존도, 수출과 수입이 75%입니다. GDP의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100% 에너지를 사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를 수출해서 그 돈으로 석유를 사오는데 1,000원 미국에 양말 하나 팔아서 1달러 받아서 한국은행에 우리나라 은행에 가면 1,000원 바꿔줬거든요. 지금은 이제 1,400원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1,500원 되면 더 좋죠. 수출이 잘 되고 1,600원 되면 더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석유를 또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1달러 1,000원만 주고 석유를 사왔는데 지금은 1,400원 줘야지 1달러 석유를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달러라고 하는 것은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가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1,000원만 줘도 됐는데 지금은 1,400원을 줘야 됩니다. 내년에는 1,500원을 줘야 됩니다. 원화가 약해졌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이제 더 약세가 된다 그러면 지금 막 2,000원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은 원달러 환율에서 1,500원, 1,600원이 넘어서면 금융위기다 이렇게 제일 좋은 징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나라가 이런 금융위기, 외환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충분한 외환 보유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미국과 일본이 과연 한국에 통화 스와프를 해줄 것이냐. 저는 만약에 두 나라 다 통화 스와프 해준다면 크게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수출은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1,500원 되면 좋지만 또 100% 석유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는 적정한 환율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적정한 환율은 1,300원대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1,400원이고 또 1,500원 계속 84% 확률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전 세계 국제 결제에서 달러의 결제 비중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환율의 상승은 수출에는 좋지만 수입에는 아주 약점이다. 어느 좋다 나쁘다는 없고 결론은 우리나라 원화가 약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석유를 사와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 상승은 좋은 게 아니다. 적정한 환율 1,300원대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일본처럼 플라자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강대국이 되고 수출이 잘 되고 미국을 위협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그렇게 할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해서 100조가 무역 흑자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100조 중에 85조가 미국에서 흑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고 1,000억 달러는 미국산 LNG를 사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대한민국이 미국이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 그러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플라자 합의 같이 이렇게 엔화 약세, 원화를 더 약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는 전 세계 무역 시장의 2% 정도 차지합니다. GDP는 2%, 주식 시장은 1.5%. 그래서 결론은 한국이 지금 재래식 무기는 세계 2위까지 성장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경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겠고 일본과도 한일 통화 스와프가 과거에 700억 달러 있었습니다. 미국은 600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우리 97년도 IMF 위기는 일본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따라했습니다. 절대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반복되고 한국이 미국과 일본이 위협이 된다면 이렇게 한국의 외국인 투자금을 빼가면서 한국을 위기를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런 위기에 당하지 않아야 된다. 대만은 미국과 일본을 믿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외환보유고를 GDP의
80%까지 비축을 해서 대비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 개인도 그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말고 미국 달러를 늘려라. 월급 받으면 25%는 무조건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위기에 대비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외환위기 났을 때 제가 엄마 아파트 살고 있었습니다. 2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한 30억 하더라고요. 한 15배 올랐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3만 원이었다가 100배 올랐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애플은 3,00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이 그 정도로 상승률이 좋다는 거고, 우리가 외환위기가 오지 않도록 국가가 충분한 외환보유를 비축하고, 개인은 이렇게 미국 주식, 엔비디아, 저는 엔비디아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이 가장 환율 방어에 좋다. 수익률도 가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한 5년 동안에 보니까 한 50배 올랐더라고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1억 투자한 사람은 50억이 된 겁니다. 앞으로 이 추세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인공지능은 10년 이상은 계속 상승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